네, 안녕하세요. 야매 김선생입니다. 또 김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VLAN을 자동으로 IP를 보고 할당하는 걸 했는데, 그때 저희가 넷플로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저희가 넷플로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EEM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베디드 이벤트 매니저 통해서 그 IP 인터페이스 살 때 요거를 호출이 되고, 얘가 다시 게스트 쉘을 호출을 하는, 게스트 쉘이 그다음에 포트 넘버, 그다음에 IP 어드레스를 캐치한 다음에 VLAN 넘버를 확인하고 VLAN 넘버를 이제 넣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샘플을 보여드렸죠, 예제를. 지금 같은 경우 10.1에 200에 100번인데, 요걸 저희가 이제 10.1에 200인데 25비트라서 VLAN이 다릅니다. VLAN 서로 다른 VLAN인데, 이 VLAN을 해볼게요. 예제를. 그래서 항상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 나면 IP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2초 있다가 2초 있다가 이제 뭐 쉬었다가 다시 뭐 이네블 되고 10초 있다가 되는 거고요. IP 어드레스는 당연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EEM이 실행되어 나면서 게스트 쉘이 실행이 됩니다. 게스트 쉘이 실행이 쭉 됐고요.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VLAN이 201번으로, 아까 200번에서 201번으로 변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EEM부터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확 걸렸는데요. 자, EEM은 이제 인베디드 이벤트 매니저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고 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그런 이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이제 이벤트 시스로그 패턴, 여기서 이제 요 시스로그가 이렇게 딱 뜨면 요런 거를 감지하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샌드 로고는 로고를 만드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용 하시고요. 제가 아까 나왔잖아요. 요런 거. 여기 요쪽에 보시면 제가 준 거예요. 샵샵샵샵샵 해서 했던 거. 시작과 끝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그래서 얘는 1의 0에 48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요런 거예요. 요거 이네이블 명령을 줘야 됩니다. 이네이블 명령 안 주면 실행 안 되고요. 이네이블 한 다음에 게스트 쉘 명령, 게스트 쉘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일종의 리눅스입니다. CentOS고요. 그다음 파이썬 3 D610-48 파일을 실행해라. 그리고 호출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게스트 쉘이 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요즘에 이제 OS가 좀 리눅스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리눅스가 있고, 사실 리눅스 위에 카탈리스트 OS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고, 또 그 안에 혹은 이 옆에 이제 게스트 쉘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얘가 리눅스 컨테이너입니다. 얘는 그 네트워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를 쳐도 리소스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다운돼도 그냥 스스로 죽지, 이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굉장히 용량 큰 게 아니라 저희가 어지간하게 할 수 있는데, 큰 플레임을 올리거나 큰 파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용량을 좀 키워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남는 용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또 않나 봐요. 그래서 이게 iOS XE라든가 넥서스 OS에서 돌아가고요.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파이썬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iOS X랑 NXOS랑 조금 달라요. 특히 인터페이스 부분이.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게스트 쉘드 버전이 있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파이썬 3, 파이썬 2.7이 단종됐잖아요. 그리고 파이썬 3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이라고 하죠. 염, YUM, 염 커맨드, 영어로 염, 우리말로 윰 커맨드가 있어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폐쇄망이라서 저도 그거를 잘 쓰지는 않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를 하긴 하는데 게스트 쉘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파이썬 말고 게스트 쉘에 있는 파이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호스트라는 명령이에요. 요 게스트 쉘 내에서 그 두 호스트 명령을 쓰면 그 뒤에 딱 보시는 거 뭐죠? 시스코 그 iOS XE 커맨드잖아요. XE 커맨드를 그냥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많은 값을 show 명령으로 가져오거든요. 저희가 뭐 SNMP도 있고 뭐 수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게 show 명령이에요. 직관적이고 틀리지 않고 저희가 뭐 NCV이든 뭐든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CLI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두 호스트 명령으로 이제 쉘 명령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IP HTTP 서버를 이네이블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두 호스트 명령 많이 씁니다. 밑에 예제도 있네요. 이제 import OS 한 다음에 파이썬에서 쉘 커맨드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예제죠. 그리고 결과는 스트링 값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import CLI에 보면 CLI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파이썬에 있는 게 아니라 게스트 쉘에만 있는 CLI 모듈인데요. 크게 CLI 모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show 명령을 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모드 말고 컴포트 치고 들어갔을 때 모드 있죠. 그렇게 있는데 명령어가 보시면 조금씩 같은데 달라요. 뭐냐면 결과가 텍스트로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걸로 떨어지느냐 그리고 결과가 프린트가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주로 CLI 씁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이제 텍스트로 떨어져야지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처럼 import OS, import CLI 한 다음에 CLI 하고 치면 타입도 스트링으로 떨어지고 결과도 잘 떨어집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LI 컨피거랑 CLI 컨피거러블 뭐 컨피거 P가 뭘까요? 저도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얘도 이제 컨피그를 할 수 있다. 컨피그를 하는데 명령을 주고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로 구분하는데 CLI 컨피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LI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세련된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냥 CLI를 쓰는 엔지니어라서 CLI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올리셔야 돼요. 이제 제가 다 공유해놨는데 게스트실에다가 파일을 올리는데 파일을 편집하거나 어떻게 뭐 올리 귀찮으시면 그냥 VI 에디터 쓰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VI 에디터에다가 그냥 페이스트 해버려요. 파일을 뭐 TFTP나 FTP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올려버리고 그냥 게스트쉘 처음에 가면 게스트쉘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카피해서 넣었어요. 다 사실은 요 세 가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VLAN info, D610, modify, VLAN finder 요거 있어야 되고요. 뭐 요거는 설명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쉘을 이제 이네이블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뭐냐 그 이벤트 매니저나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넷플로우는 컴퓨터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IUX를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근데 IUX 그 다음에 게스트쉘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IUX X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CentOS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IP가 필요해요. 얘는 이제 그 iOS X일 때.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버추얼 포트 그룹 제로라고 잡히고요.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러면 딱 보시면 아 얘가 라우팅 시키면 라우팅 되겠구나. 라우팅 될 거예요. 저 라우팅 시켜본 적 있어요. 맞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스트쉘이라는 그 컨테이너에다가 IP를 주는 겁니다. 게이트웨이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아 이제 요거 말고요. 요거로 주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게스트쉘 이네이블을 하면 얘가 인터페이스 셀렉션을 한 다음에 살아납니다. 요건 별도의 문서를 참고하시면 돼요. 예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는 이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코드인데 처음에 이제 VLAN 인포라고 돼 있는 거 화면을 키워야 되나? 그저 너무 작나? VLAN 인포 텍스트 파일이 그 VLAN 넘버랑 그 다음에 IP 대역, 그 다음에 서브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IP랑 요거를 읽으면 저희가 이제 그 레인지가 있고 어느 VLAN인 줄 알고 이제 VLAN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건데, 요 모드 파인드 이게 모듈 VLAN 파인더라는 모듈을 보시면 10.1.200 100.2를 볼게요. 이렇게 IP가 나왔다. 그러면 요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P 어드레스 점 IP 어드레스 점 또 IP 어드레스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VLAN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VLAN 아이디를 내가 리턴하는 거죠. 보시면 IP 어드레스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 IP 어드레스가 찾아보시면 그 VLAN 관련된, 그러니까 VLAN이 아니라 넷 마스크 관련된 모듈이에요. 내장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로 해볼까요?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떨어지네요. 왜 그러죠? 이게 아마 그냥 실행하기도 해놨는데 뭔가 이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 모듈을 활용해서 그 하게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 메인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인데 보시면 뭐 OS 요거 아마 시간이나 뭐 그런 도스, 그러니까 쉘 커맨드 쓰려고 하는 거고, CLI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리눅스 저기 게스트쉘에 있는 CLI 쓰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뭐고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 인스펙트는 현재 지금 이거의 실행 파일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겁니다. 요 파일명 가지고 포트 번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펙트 get 파일로 그 다음에 이름을 찾아냅니다. 거기서 이제 포트 번호를 이제 알아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요게 계속 나오는데 요게 dohost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dohost show flow monitor 야매 플로우는 저거죠. 제가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10점까지 하게 되면 이제 결과 요거를 실행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한 줄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 IP를 찍어내고요. 요거는 이제 샌드로그 명령이 그 저기 시스로그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스로그 찍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별은 이제 파이썬 파일, 샵샵샵샵은 아까 뭐 EEM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점이 3개니까 이렇게 점이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겠죠.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VLAN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VLAN 아이디를 좀 찾아오고요. 그것들을 여기 보시면 그 명령 커맨드 1, 2 있거든요. 이 명령으로 보내라. 1에 48, VLAN 뭐 100번, 200번 그런 거를 이제 넣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냈나 안 보냈나 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그런 거고, 뒤에 있는 건 EEM 설정 값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 설정을 안 해놔서 집에서는 텔레 씁니다. 그냥. 그리고 터미널 모니터, 아이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윈도우는 제가 윈도우를 잘 못 써서. 자, 터미널 모니터 해주고요. IP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IP가 쭉 살고 변경이 되고요. 이제 IP가 올라오네요.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죠. 별별별별은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죠. 파이썬 파일에서 VLAN 100번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0.1.1.배는 VLAN 100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VLAN 100번이 할당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넷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 PC에 쓰는 배치 파일, 그 다음에 EEM, 게스트 쉘을 통한 이제 파이썬, 요 세 가지 시스코의 어떤 특징적인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고객 요구사항이었죠. 어떻게 보면 IP를 변경을 편하게 자유롭게 할 때마다 VLAN을 맞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POC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POC 때 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통신은 아니고 어떤 산업에 쓰이는 건데 L2 통신 하는 거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2 통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VLAN 바꾼 다음에 브리지 그룹 묶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편하게 살아야죠. 네, 그거를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그때 원하는 VLAN이랑 그렇게 뭐죠? 그거 이제 뭐 브리지 그룹 묶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스위치에서 브리지 그룹을 저는 안 묶어봤어요. 라우터만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요게 맞아서 보여서 이렇게 해서 잘 POC를 끝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한 건데 말하니까 길어지네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민기 선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